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두 번째 파트인데 여기서는 그냥 한 4개 문제를 살펴보는데 알고리즘 한 5개 살펴볼 거예요. 금방 대충 살펴보고 끝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염기서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최적 이진 검색 트리 문제. 요게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3번은 세 번째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최단 경로에서 가중치가 없는 그런 그래프, 그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는 그냥 BFS로 하시면 되겠고, 가중치가 있는데 가중치가 모두 양의 정수야. 양의 정수라보다는 양수야. 음수가 없어. 그러면은 다익스트라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번 문제는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에 있는 가중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가다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다익스트라를 쓸 수가 없고 여기에 있는 벨만과 포드 알고리즘이나 플로이드 워설 알고리즘 써야 되는데 둘 다 이제 그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는 기법이니까 이제 그걸 소개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일 배낭 문제 그리고 부분집합 합 문제만큼 유명한 이제 웹환원 문제를 처음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염기서열 문제는 이제 요런 이제 뭐지 이거 뭐라 하지? 하여튼 이 DNA 그런 게 있는 거예요. DNA 정보가. 그러면 이 두 개의 DNA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열이 주어지는데 이 염기서열들은 이제 ACGT라는 4개의 문자로 표현이 돼요. 매우 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두 개의 문자들을 이제 비교해 가지고 어떤 애에 더 가까운 비슷한 NG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찾냐 하면은 얘 둘이의 길이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길이가 다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두 문자를 사이사이에 공백을 추가해 가지고 똑같은 길이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 길이가 다른데 공백을 넣어서 똑같은 길이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만들었을 때 점수를 계산합니다.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만약에 얘와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길이를 일치했어요. 그럼 얘 두 개는 다 문자가 일치하죠. 그 다음에 얘는 공백과 일치했어요. 그러면 공백을 일치했을 경우에는 공백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페널티 점수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다를 경우에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냐면은 전체 페널티 점수가 최소화되는 배치를 찾는 거예요. 최소화되는 배치를. 할 수 있겠어요? 최소화되는 배치? 저거를 태블레이션, 점화식을 찾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전수조사로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전수조사. 왜냐하면 저는 그걸 자꾸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자꾸 그 태블레이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렵으니까 조금 더 쉬운게 생각하려면 이제 전수조사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든 경우를 다 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동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아까도 말했듯이 두 개의 문자열이 있을 때 두 개의 문자열에 공백들을 추가해 가지고 서로 똑같은 길이를 서로 길이가 다른 거를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애만 놓고 봅시다. 어떤 애가 됐든 상관없는데 한 애를 놓고 보면 이 한 애는 다른 애와 어떻게 돼요? 문자랑 일치시킬 수 있고 아니면 뭐랑 일치시킬 수 있어요? 공백이랑 일치시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 애를 보면 얘도 똑같은 거 그 문자랑 일치시킬 수 있고
공백이랑 일치시킬 수 있어요. 물론 공백과 공백을 일치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페널티가 늘어날 뿐 줄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없음 좋아하기 때문에 걔는 무시해. 그러니까 걔는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한번 전수조사하는 거를 짜볼게요. 전수조사하는 거. 자바로 짜볼게요. 자, X 문자열, 염기서열 하나, Y 문자열 두 개예요. 이 두 개를 이제 모든 경우를 매칭시켜서 최소, 페널티가 최소가 되는 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겠다? 점화시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전수조사하는 걸 짜겠어요. 그럼 전수조사하는 걸 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그대로 하면은 시간 초과 나겠지. 너무 경우 수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메모리제이션 하면은 뭐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X 문자 하나랑 Y 문자 하나를 비교한다든가 일치시킨다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처음에는 00을 출발해가지고 첫 번째 문자부터 뭔가 일치시키겠지. 그러면 이제 X에 있는 현재 고려되는 위치, Y가 현재 고려되는 위치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변하는 애들은 int I, int J. 요 두 개가 이제 변하는 애예요. 제기할 때 변하는 애가 I색인, J색인. I는 현재 X 문자에서 지금 검토돼야 될 문자의 위치고 J는 Y에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뭐 전역 변수로 쓸 수도 있는데 페널티 점수가 있어요. 근데 이 페널티 점수는 문제도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점수가 주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전수조사하면서 바뀔 수 있는 점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전수조사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종료 조건이죠. 그럼 언제 종료가 돼? 더 이상 검토해야 될 문자가 없을 때 종료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넘어갔어. 이제 그러면 더 이상 고려될 게 없는 거죠. 고려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기는 종료되면 돼요. 이 제기 종료 조건은 좀 있다 만지고요. 그러면 이제 종료될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 I도 J도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나? I 번째 애와 J 번째 애를 비교한 경우가 있고요. I 번째 애를 공백으로 매칭시킨 거가 있고 J번째 애를 공백으로 매칭시키는 경우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그런데 I번째 문자와 J번째 문자를 일치시켰어요. 근데 일치시켰을 때에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I번째 애와 J번째 애가 같은 경우, I번째 애와 J번째 애가 다른 경우예요. 다르면 페널티가 받아야 되는 거고 다르지 않으면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면 페널티는 페널티는 요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일치시키면 I도 증가시켜야 되고
J도 심각시켜야 되겠죠. 요게 하나고, 그쵸? 요거는 I번째 문자와 J번째 문자를 일치시킨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J번째 애랑 공백을 일치시킨 경우예요. J번째와 공백을 일치시켰으니까 I번째는 이제 다음에 또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공백을 일치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I번째와 I번째를 공백이랑 매치시키고 J는 그대로 있는 경우죠. 이게 세 가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짠다. 예. 이거를 짤 수 있습니다. 이것만 짜면 이제 된 거지. 뭐 동적 프로그램 다 한 거지. 어? 메모 어떻게 하면 돼? 메모는 그러면 I와 J가 변하잖아요. I는 J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0에서 하나는 n까지, 하나는 m까지 변하겠죠. 길이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 2차원 배열만 만들고 다 마이너스 1로 세팅해 놓고 뭐 하면 되겠죠. 페널티는 음수는 안 될 테니까 다 똑같이 일치되면 빵점이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종료 조건은 어떻게 될까? 둘 다 벗어났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받을 페널티나 뭐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I가 X를 넘었어. 그러면 Y는 안 넘었다는, J는 안 넘었다는 거죠. J는 안 넘으면 얘는 일치시킬 건 없어. 다 뭐랑 일치시켜야 돼? 남은 애들은. 공백과 일치시켜야 되겠죠. 틀렸을지 모르는데 대략 이렇게 짜는 거를 하시면 돼요. 종료 조건 짜고, 어? 경우의 수 짜고, 문제만 이해했다. 그럼 이 문제를 이해한 거 바탕으로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 짜고,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 짠 다음에 이제 거기 주어진 기본적인 예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시 데이터는 대략 또 짧잖아. 그러니까 얘 자체를 돌려도 금방 끝날 거예요. 긴 데이터들이 안 들어오니까. 해봐. 그럼 잘 돼. 그러면 여기다 그 다음 뭐 하면 돼? 메모이제이션 해. 그러면 보통 통과가 될 거야. 통과가 안 돼도 이 정도 짜면은 이제 10점 받을 거에 8점은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점화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모든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문제만 이해하고 있으면 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조금만 뭐 여기다 몇 가지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잘만 짜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얘를 메모이제이션 하면은 이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태블레이션을 잘 못하더라도 요렇게는 해서 동적 프로그래밍 관련된 문제들을 다수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13주 때 시험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짜면 되는데, 그러면 얘를 이제 태블레이션으로 어떻게 이제 할까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비슷해요. 우리가 항상 그 점화식을 찾을 때 처음 먼저로 해봤던 것이 그 패스 그래프 문제였고, 그 패스 그래프에서는 최적화의 답으로부터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적화의 답이 맨 마지막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 안 들어가 있는 경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돼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애들을 좀 살펴보시면 돼요. 아까 이 전수조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그냥 갔잖아요. 근데 보통 태블레이션을 구할 때는 앞에서부터 가는 거를 생각해 가지고도 점화식을 찾을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맨 마지막에를 갖고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게 맨 마지막 XM이라는 애랑 YN이 있는데 이 XM과 YN을 우리 최적의 답은 일치시킨 경우가 최적의 답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XM과 공백을 일치시킨 게 답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뭐예요? 마지막으로 갭과 YN을 일치시킨 경우가 답이 될 수 있어요. 저 세 가지만 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가지. 갭과 갭을 마지막 일치시켰다? 그거는 경우의 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무조건 늘어나니까 걔는 고려하지 않고 요 세 가지만 고려하면 돼요. 그러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문자를 생각해 보면 얘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 문자를 빼내. 그러니까 X 프라임이에요. Y 프라임은 이 Y에서 맨 마지막 문자를 뺀 그 앞에 있는 부분 문자열이 되겠죠. 그럼 그것이 이 경우에 최적화와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치했을 때 정렬된 경우에 최적화이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배치는 최적이에요. 작은 거 두 개를 배치시킨 어떤 방법이 있으면 걔가 최적이 된다. 만약 경우이면 X 프라임과 Y의 배치가 최적이 되어야 되겠고, 경우 3이 되면 X와 Y 프라임의 배치가 최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최적의 그 해가 우리가 가정했던 그 원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PIJ는 민, 그 셋 중에 하나라는 거지. 셋 중에 하나. 하나는 PI-1과 J-를 일치시킨 경우. 일치시킨 경우이고요. 아니면은 PI와 갭을 일치시킨 경우, 아니면 J와 갭을 일치시킨 경우, 세 가지 경우에 민값이 PIJ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아까처럼 리커시브하게 구현하는 게 아니라 맨 작은 거부터 하나씩 구해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면은 세 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알려면 얘 세 가지를 알면 돼요. 얘를 알면 여기서 민값이 얘야. 그리고 P33이라는 거는 세 번째 X의 세 번째와 Y의 세 번째를 일치시킨 게 아니라 X3과 Y3을 일치시킨 경우 X3과 공백을 일치시킨 거 Y3과 공백을 일치시켰을 때 중 최소 페널티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케이스는 I 0이면은 다섯 번째까지 다 공백으로 일치시킨 경우고 0 J이면은 그 J번째 그 앞에 있는 애들을 다 공백으로 일치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DP 테이블을 준비해 놓고 요 I에서 0들은 다 갭, I 곱하기 갭으로 초기 값들을 주고 요 이중 포르프로
이제 IX를 쭉 앞에서부터 계산이 나가면 똑같은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최적의 답으로부터 어떤 경우가 있고 그 어떤 경우가 그거보다 작은 문제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내가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은 태블레이션으로 가시면 되겠고, 뭔가 내가 태블레이션으로 자신이 없어. 그러면 태블레이션보다는 문제가 이해가 되고 내가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 짤 수 있으면 제가 한 것처럼 짜시고 거기다 메모이제이션 하시면 되겠고, 저렇게 짠 다음에 저기서는 바뀌는 인자가 두 개인데 만약에 하나로 줄일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메모이제이션 할 수도 있죠. 공간 복잡도를 줄여서. 지난번에 지난 노트에서 봤던 LIS 문제처럼 이제 직관적으로 짜면은 바뀌는 게 두 개인데 이제 previous 포지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만 바뀌게끔 for loop 반복문을 써서 만약 만들 수 있으면 또 그렇게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이제이션, 내가 태블레이션이 잘 되는 사람 태블레이션 훈련을 많이 하시면 되겠고, 태블레이션 어려운 사람은 우선은 전수조사 플러스 메모이제이션으로 훈련을 좀 많이 해주시면 결과는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상 그렇지만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해를 구하고 싶으면은 그 태블레이션 했던 결과로부터 거꾸로 돌아가면서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이제이션 했을 땐 어떻게 하지? 메모이제이션 했을 땐 답을 어떻게 찾나? 똑같이 메모이제이션 결과 갖고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비슷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염기서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쉬지 않고 그냥 이진 검색 트리까지, 최적 이진 검색 트리 문제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또 월요일 날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가 뭔지는 아시죠? 자료구조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저한테 만약 자료구조 수업 들었으면 배우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는 이진 트리인데 노드의 키값을 할당하는데 그 어떤 노드가 있을 때 얘 왼쪽 애들은 얘보다는 작은 값, 오른쪽 애들은 얘보다 큰 값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찾을 때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찾게 되는 거고, 저거를 이진 검색 트리가 이제 균형 이진 검색 트리면은 그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할 거고, 그럼 항상 검색을 로그 n에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진 검색 트리죠. 근데 물론 균형 이진 검색 트리가 아니면은 이진 검색 트리의 모습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삽입된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노드들이 항상 어디로 추가가 되냐면 단말로 추가가 됩니다. 그럼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삽입되는 위치들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쭉 한쪽으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선형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이진 검색 트리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이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 쓸 때 맵을 또는 집합을 많이 쓰는데 이 맵이나 집합은 두 가지로 구현이 되죠. 하나는 해싱 기술을 이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진 검색 트리, 즉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쓰고요. 보통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도.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빨간 검정, 레드 블랙 트리, 그 트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트리를 이용하면은 트리의 높이는 조금 더 ABL보다는 길어질 수 있는데 어차피 그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개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진 검색 트리이고요. 근데 이진 검색 트리는 균형 트리일 때 항상 효과적이에요. 항상 효과적인데 그거는 내가 여기 있는 애들을 어떤 애들을 검색할지 잘 모르고 골고루 검색한다는 가정하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애들은 더 자주 검색해. 더 자주. 그럼 더 자주 검색하는 애들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트리의 균형이 깨지더라도
루트에 가깝게 있으면 더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진 검색 트리에서의 그 검색 비교 비용은 하나씩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7, 7보다 작네, 1로 내려오고, 5, 5보다 작네,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되겠군요. 트리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주 검색하는 거를 어디다가 루트에 가깝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YZ라고 하는 그 키값들이 있어요. 그럼 이 XYZ라는 키값 갖고 구성할 수 있는 트리는 한 종류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구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랑 했을 때 얘랑 했을 때 이제 검색 빈도가 X가 80%고 Y와 Z가 10%예요. 주로 뭐만 검색을 해요? Y를 자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Y는 루트에 가까울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비용을 비교해 보면은 얘가 균형 이진 트리인데 얘보다는 얘가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적 이직 검색 트리라는 문제는 뭐냐면은 키값들이 주어지고요. 이진 검색 트리를 구성할 키값들이 주어지고 이 이진 검색 트리에 있는 키값들을 검색하는 빈도가 주어집니다. 빈도가. 그러면 그 빈도를 바탕으로 우리는 최적의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검색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최적의 이진 검색 트리가 되겠습니다. 최적의 이진 검색 트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검색 빈도가 높은 건 어디? 트리 루트에 가깝게. 검색 빈도가 낮은 거는 저 밑에 놓으면은 좋겠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떠오를 텐데, 그러면 어떤 게 최적이냐? 이거를 이제 알고 싶은데, 그리디로 접근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디는 뭐냐면은 가장 높은 애는 무조건 루트에 놓는 거고, 이제 가장 빈도수가 낮은 거를 거꾸로 단말에다 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돼. 왜냐하면은 이 예제의 경우에는 이 빈도수 높은 애들이 별 차이가 없이 몰려 있어요. 그럼 꼭 32가 제일 높은데 34가 요 2가 맨 꼭대기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깝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되냐? 전수조사로 만들어 봐야지. 전수조사로. 전수조사로 만드는데 쟤를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냐? 전수조사를 하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소문제 수를 발견하는 데 있어요. 어떤 소문제를 발견하냐? 그러면 얘를 놓고 보면은 어떤 애가 루트가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 모든 애들을 루트가 되는지 검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지금 1, 2, 3, 4라는 값이 있으면 1이 루트가 되는 애 경우 한번 해보고, 2가 루트가 되는 애 해보고, 3이 루트가 되는 애 해보고, 4가 루트가 되는 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볼 때 우리가 중복해서 검사하는 것들이 많겠죠. 우리가 중복해서 이 트리를 모든 경우를 다 해볼 때 해보는 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중복을 줄이면 돼요. 어떻게? 메모리제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작은 거부터 트리가 1인 거, 트리가 2인 거, 트리가 3인 거를 다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중복해서 안 만들고. 그러면 그 모든 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냐면은 뭐가 루트가 될지 모르니까 모든 애들이 루트가 되는 트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중복해서 만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복해서 안 만들겠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R을 루트가 되면은 이쪽에는 1부터 R-1까지의 값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R 플러스 1부터 N까지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키값이 실제 어떤 키값이 들어가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K1부터 KN까지 들어가는데 K1이 가장 작고 KN이 가장 큰 값이에요. 저거를 그냥 1, 2, 3, 4
n까지 놔도 차이가 없어요. 뭐 2, 3, 4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얘와 얘를 나눠주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는 요 서브트리에서 1이 여기에 또 루트가 되는 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1에서 i-1, i 플러스 n에서 하는 그 BST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되냐면 i부터 j까지 되는 애를 다 구해야 돼요.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크기가 1인 거 1, 2, 3, 4, 5 구하고요. 그 다음에 2인 거는 1, 2. 1, 2 갖고 했을 때 가장 최적이 되는 거. 2, 3 갖고 했을 때, 3, 4 갖고 했을 때, 4, 5 갖고 했을 때, 또 크기가 3인 것, 1, 3일 때, 2, 4일 때, 3, 5일 때. 근데 얘네는 뭘 이용할까? 얘네들 이용해요. 왜냐하면 1, 3만 보더라도 1, 3 갖고 하는 거는 1이 루트가 되면은 요런 트리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두 개짜리는 여기서 구했겠지. 2, 3으로 하는 거. 2, 3으로 하는 거.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1, 4, 5가 루트인 거. 뭐 얘는 이제 요거는 2가 루트이면 요쪽에 1이 있고 요쪽에는 3부터 5가 있는 그 경우를 따져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수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문제 수만 잘 파악하면은 이제 얘도 동적 프로그램에서 태블레이션으로 구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제 메모리제이션을 짜면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수를 줄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최적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또 최적이어야 돼요. 얘가 최적이려면 얘가 최적이어야 돼. 근데 얘가 그 최적이 아닐 수 있다. 얘가 최적, 이 전체가 최적일 때 아닐 수 있으면 얘가 최적이라는 거에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돼요. 그래서 동적 프로그래밍은 최적 원칙이 만족이 될 때만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 원칙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의 사례에 대해 최적화가 그 사례의 부분 사례의 최적화를 항상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n-1, n-2 갖고 뭐 n을 해결하는데 n-1과 n-2 구했던 최적화 값을 가지고 n을 못 구해. 다른 걸 또 구해야 돼. 그러면 동적 프로그래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이 동적 프로그램을 풀 수 있었던 이유가 최적 원칙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 크기의 문제는 n- 크기의 최적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 n-1의 최적 크기로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기가 1일 때 가장 최적의 값을 구하고 크기가 2일 때 최적의 가장 크기를 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최적 원칙이 만족 안 됐다는 건 밑에서 구했던 그 최적 값들이 위에 걸 구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적화 문제는 우리가 동적 프로그램 해결하려면 최적 원칙을 만족해야 된다. 최단 경로 문제는 최적 원칙을 만족해요. 얘가 최단 거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최단 거리예요. 왜냐하면 얘가 최단 거리 아니면 더 짧은 게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최단 거리예요. 근데 최장 경로를 구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최장 경로는 최적 원칙을 만족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최장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4 이렇게 가는 게 1에서 4까지의 최장 경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로가 1에서 3까지 최장 경로는 어디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 경로가 1에서 4까지 가는 경로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최장 경로는 최적 원칙에 만족이 안 돼. 그럼 최장 경로를 우리가 동적 풀로 해결할 수 있나? 못해요. 뭔가 이렇게 하나씩만 해결해서 안 되는 거예요. 다 해결해요. 모든 경우를 다 해결해 봐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최적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동적 풀을 해결하려면 최적 원칙을 만족을 해야 될 거고요. 얘는 최적 원칙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최적 원칙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하는 거는 뭘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모순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최적이 아니야. 그럼 뭔가 최적인 애가 있겠지. 근데 얘를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돼. 그러면 최적 원칙이 만족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나 뺀 거니까 거리에 뺀 거니까 보시면 알 텐데 이제 TL이 최적이 아니고 이런 애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이 전체 비용은 이제 PR과 얘는 여기에 검색하는 비용은 1이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 애들에다가 이제 조 트리에서의 그 검색 비용이 되겠죠. 이 전체 트리의 검색 비용. 근데 여기에서 하나씩 다 빼버리면은 모든 PI들 더한 거하고 이 SI는 검색 비용은 루트를 포함한 비용인데 이 루트를 빼고 여기서만 고려하면은 필요한 비용이 하나 줄겠죠. 원래는 R 갔다가 밑으로 내려올 텐데 R이 없다 치면은 여기서 두 번의 비교가 필요했던 한 번 필요하고 세 번 필요했던 두 번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뺄 수 있는데 얘는 C의 TL 값, 얘는 또 C의 TR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더 작다는 건 얘를 얘로 바꾸면 전체가 줄어드니까 얘가 최적이라는 거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최적이 되려면 TL도 최적, TR도 최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모순이라는 증명은 뭘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 모순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 이지 검색 트리는 구현하려면 번거로워요. 번거로운데 문제적인 개념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서의 핵심은 소문제를 우리가 판단을 해내는 거예요. 소문제를 1에서 n 우리가 1에서 5까지 노드로 구성된 이진 검색 트리는 1이 루트인 거, 2가 루트인 거, 3이 루트인 거, 4가 루트인 거, 5가 루트인 거 이렇게 되어 있고 1 나머지 뭐 이런 형태로 된다는 그 소문제들을 생각해내면은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들이 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요 형태들을 내가 생각해내면 얘를 풀 때 얘를 이용할 거고요. 얘를 풀 때 얘와 얘를 이용해요. 그리고 얘를 풀 때 얘와 얘를 이용하게 됩니다. 얘를 풀 때 얘를 이용하죠. 아니 얘를 풀 때 얘와 얘만 이용하면 되겠나? 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답을 찾는 게 최적 이진 검색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풀 때 이제 범위를 m 플러스 2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노드는 n개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된 애가 있고요. 이쪽에 노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애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 노드가 없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트리를 구성하다 보면 루트 기준으로 왼쪽에는 없어.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가 있는지 없는지 if 문으로 살펴봐요. 없으면 고려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있으면 왼쪽 고려하고 오른쪽 더해서 얘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쪽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n 플러스 2개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0으로 우리가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냥 if문 없이 무조건 이쪽 거 더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if문을 가지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번 판별하면은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없애려면은 마이너스 1을 해도 항상 범위를 안 벗어나게, 플러스 1을 해도 범위가 안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플러스 1에도 뭘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1에도 뭘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총 몇 개가 필요해요? n 플러스 2개를 만들어 놓으면은 if문 없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제이션 하거나 뭐 태블레이션 할 때 이 크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제 내가 이 문제를 고려할 때 뭘 고려하냐. 그래서 아 얘는 없을 수 있다. 근데 없을 수 있을 때 이제 런타임 에러 어레이 그런 걸 안 나기 위해서는 공간을 양쪽으로 하나씩 더 둔 거예요. 그래서 0번째에서도 마이너스 1 해봤자 그러니까 0번째를 쓰는 게 아니죠. 우리는 1부터 n까지 가는데 n 플러스 1을 가면 0으로 다 돼 있고 0가도 다 돼 있고 우리는 세기는 1에서 n까지 쓰는 거죠. 거기만 계속 반복해서 만들면은 if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검사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 플러스 1을 쓰는 이유 우리가 결국은 구하는 게 i-1 i 플러스 s를 하는데 얘가 없을 수 있고 얘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없을 수 있는 거를 없애는 거지. 하나 더 만들어놔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if문으로 검사하지 않고 그냥 항상 똑같은 경우로 코딩할 수 있으면 공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범위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if문 갖고 바운더리를 검사하고 있나 안 하나. 보통 우리가 바운더리 검사하잖아요. 음수 되는지 뭐 되는지. 근데 그 바운더리를 하나 더 넓혀 놓으면은 이제 그 검사를 안 하고 할 수가 있다. 그것만 또 생각해 주면 돼요. 예전에는 이 문제를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뺐어요. 구현하기가 귀찮아서 얘는 뺐고 다른 문제로 이렇게 이제 실습을 진행하니까 얘는 이제 소문제수, 최적의 원칙 요 개념을 좀 생각하는데 조금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n 플러스 2를 하는 이유 이런 정도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 최단 경로 문제와 다익수라는 웹판원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